자, 이번에 진행할 강의는요, 펌웨어가 손상이 돼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또 안 되면 또 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불편한 작업을 하면서 회로를 손상하거나 아니면은 SPF 플래시롬 소자를 손상하는 경우가 초보자는 많다. 그럼 그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 SPI 플래시롬에 내장된 펌웨어가 손상되었을 경우는 정상적인 포스팅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에 적용된 펌웨어 버전과 동일한 파일을 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아 메인보드에서 SPI 플래시롬을 탈거하여 ISP 지구를 통해 업데이트 후 다시 SPI 플래시롬을 메인보드에 솔더링 후 정상적인 포스팅이 이루어지는지를 검사하면 되는데, 펌웨어 버전이 상이할 경우 포스팅 불능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다시 SPI 플래시롬을 메인보드에서 탈거하여야 하는데, 초보자의 경우 여러 번 메인보드에서 탈거 시 회로 패턴을 손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런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8핀 딥타입 소켓 2대 배선을 솔더링한 지그를 간단하게 제작하여 SPI 플래시롬을 탈거한 회로에 8핀 딥타입 소켓 리드 배선을 솔더링하여 ISP 지그로 업데이트한 딥타입 롬을 지그 소켓에 장착하거나 또는 SOIC 8핀 롬이 장착된 소켓 어댑터를 8핀 딥타입 소켓 지그에 장착하여 테스트하면 SPI 플래시롬을 메인보드에 탈부착하는 횟수를 줄여 회로 패턴 및 소자 불량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업데이트한 펌웨어가 정상 동작할 경우 8핀 딥타입 소켓 지그 배선을 제거하고 SPI 플래시롬을 메인보드에 솔더링하면 된다. 자, 요것을 우리가 이제 그 하면서 작업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딥타입 8핀 그 SPF 플래시롬은 소켓에 장착을 되기 때문에 꼈다 뺐다 하면 착탈시키기 때문에 좋은데, 우리 대부분 메인보드 지금 현재 쓰는 것들은 SOIC 8핀 타입의 SMD 타입이에요. 그 롬을 SPF 플래시롬을 이제 뭐 폼에 업데이트 해가지고 어차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에서 탈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메인보드에 쓰는 이 납들은 무연납을 쓰기 때문에 융점이 유연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또 메인보드가 오래되면 납이 산화가 되기 때문에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다가 우리 젤프락스를 도포해서 우리가 열풍이 뜨게 돼 있는데, 이것을 여러 번 뗐다 붙였다 하게 되면은 그 SPF 플래시롬 그 회로 패턴이 좀 가느다랗습니다. 그것이 들고 일어나거나 단선이 되거나 아니면 SPF 플래시롬에 열을 많이 가하다 보니까 걔 자체가 어떤 불량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된다. 물론 여러 번 여러분들이 그 솔더링, 디솔더링 작업을 숙달한 사람들은 그런 경우는 좀 적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전에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어떤 이런 작업 개선을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좀 필을 받아서 제가 약간 좀 개선을 해서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이 어떤 작업하는 걸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좋은 아이디어가 어떤 뭐 구글링 하거나 유튜브를 보다가 좀 좋은 어떤 그런 것이 개선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개선해 가지고 또 남한테 어떤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딱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저도 이제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S18핀 그 SPA 플래시홈 같은 경우는 회로에다 붙였다 뗐다 하는 것도 상당히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SPF 플래시홈의 버전이 안 맞거나 높거나 했을 때는 안 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럴 때는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뭡니까? 다시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하다 보니까 어떤 나름대로다가 여러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고 회로에 어떤 불량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발생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선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패보드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SPI 플래시롬이 딥타입의 8핀 딥타입 8핀 그 SPI 플래시롬이 있죠. 걔들은 대부분 이렇게 소켓에 착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요 지금 그 8핀 딥타입 소켓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자, 요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컴퓨터 부팅 시 제일 먼저 실행하는 것이 바이오스 프로그램이며 메인보드에 장착된 주변 장치들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SPI 플래시롬에 내장되어 있는 펌웨어가 손상이 되었을 경우 정상적인 포스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 시 SPI 플래시롬을 메인보드에서 탈거하여 정상적인 펌웨어를 ISP지구를 이용하여 업데이트 후 소켓 어댑터에서 롬을 탈거하여 메인보드에 다시 솔더링 후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업데이트한 펌웨어가 상이하거나 버전이 맞지 않을 경우 포스팅 불가 상태로, 이때는 메인보드에서 롬을 다시 탈거하게 될 때 초보자의 경우 회로 패턴을 손상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메인보드가 완벽하게 포스팅될 때까지 롬을 메인보드에 솔더링하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8핀 딥타입 소켓을 탈거한 롬회로에 솔더링하여 ISP지구에 장착되었던 소켓 어댑터를 딥타입 소켓에 장착하여 테스트하면 편리하다. 정상적인 포스팅 후에 딥타입 소켓을 제거하고 롬을 메인보드에 솔더링하여 마무리한다. 자, 요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패보드에서 요 소켓, 딥타입 소켓을 떼가지고 요걸 이용하시면 되고, 별도로 뭐 주문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다 이제 점퍼선 있죠. 점퍼선을 요 리드에 납땜을 하는 거죠. 납땜을 해서 여기 이제 뭐 연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요걸 고정하기 위해서는 글루건으로다가 이렇게 견고하게 하면은 사용할 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이 핀맵 있죠? 핀맵은 다 알겠죠? 요게 1번 핀이죠. 여기가 1번 핀. 요게 이렇게 안에 표시가 되어 있죠? 요게 1번 핀이죠. 여기 1번 핀에 맞춰서 솔더링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다 됐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죠. 이렇게 소켓. 8핀, SIC 8핀은 소켓 어댑터 장착해서 우리가 ISP지거나 롬라이트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요걸 이제 빼지 말고 솔더링 하지 말고 이렇게 장착을 해놨잖아요. 소켓을 이렇게 장착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 소켓 어댑터를 이렇게 꽂는 겁니다. 꽂는 거예요. 예. 그 테스트했을 때 안 된다 그러면 뭡니까? 다시 요 소켓 어댑터 빼가지고 또 다른 그 버전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해서 또 장착해서 해보고, 그때 제대로 된다 그러면 뭡니까? 얘를 지금 솔더링 걸 다 제거하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소켓 어댑터에 장착된 SR18핀 SPI 플래시롬을 여기다가 그때 솔더링 하면 되겠죠. 이게 없다 그러면은 계속 붙였다 뗐다 함으로써 이 패턴이 들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 경험이 아마 좀 있으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얘를 열을 많이 가하다 보니까 이 손상도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소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구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열에 좀 강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많은 열을 씌우고 반복하다 보면은 소자가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편리해요. 그래서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참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법을 공유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제 옛날 구형 보드는 SOIC 딥타입에 이렇게 꽂아져 있으니까 우리가 요 SPI 플래시롬을 뺄 때 착탈을 할 때만 잘 주의를 하면 되니까 이런 관계 없겠지만은 요런 SOIC 8핀 타입 같은 경우는 소켓에 장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쵸? 안 돼 있죠. 또 QFN 타입, 요즘 새로 나온 메인보드는 신형 QFN 타입의 SPI 플래시롬이기 때문에 그때는 소켓 어댑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다가 우리가 솔더링해서 작업하면 상당히 편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걸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런 패보드에 보면 이렇게 딥 타입의 SPI 플래시롬은 이렇게 소켓에 대부분 장착돼 있어요. 또 간혹 이게 소켓 없이 바로 이제 이게 IMD 타입이기 때문에 PCB홀에 넣어서 뒤에서 솔더링 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소켓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패보드에서 이 소켓을 떼서 쓰면 되겠죠. 이것도 뭐 주문을 뭐 한 개는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얘를 띄는 겁니다. 얘를 띄어. 그래서 이제 요거 띈 요거 하고 여러 배선 있죠. 예, 점퍼선 준비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요 딥 소켓에 요 리드에다가 우리가 이제 솔더링 하는 겁니다. 납땜을 하는 거죠. 예. 요거 지금 써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메인보드 수리를 앞으로 계속 하실 분들은 요걸 좀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상당히 편할 겁니다, 아마. 요게 지금 선이 지금 연선이잖아요. 가느다란 선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이 짬파선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그 잡아당기면은 이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다 솔더링하고 마지막에 글루건으로다가 쏴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면 편하겠죠. 요 선은 좀 짬파선이 기니까 요것이 뭐 어떤 이 선이 우리가 또 잘라서 또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좀 길게 해 놓는 것이 좋겠죠. 너무 길면 또 아무래도 노이즈에 영향을 받으니까. 자,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안 흔들리게끔 여러분들이 글루건으로다가 이제 고정을 좀 하시면 되겠죠. 저는 요거 한 2개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또 뭐 손상님 버릴까봐. 그래서 패보드에서 이런 패보드 버릴 때 이런 소켓들 같은 경우 이런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떼어놓으면은 아무래도 쓸 데가 좀 많이 있어요. 자, 이래서 이제 지금 여기다가 포스팅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일단 이 손상된 메인보드는요, 이 지금 포스트 코드가 안 넘어가죠. 예, 손상된 거는. 요거는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은 다른 분량도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폼웨어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때 이제 요거 지금 SYC 8핀 얘를 갖다가 이제 띄는 겁니다. 이 폼웨어가 분량이 낮기 때문에 뛸 때는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무연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뛸 때는 여러분들 그 젤 프락스를 좀 도포해서 뛰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뗐죠?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까 만들어 놨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솔더링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핀맨을 맞춰야 되겠죠. 반드시. 1번 핀하고 뭐 2번, 3번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소켓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ISP 지그의 특성을 타가지고 제가 일단은 범용 그 롬라이터에다가 일단은 라이팅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ISP 지구로 안 되는 것도 덜어 있습니다. RT809F나 H로다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범용 이런 이제 지그가 있으면 롬라이터가 있으면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것은 다 뭐 메이커마다 틀리니까 참조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롬라이터를 업데이트 하기 전에 먼저 내용을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레이즈 시켜주고 이제 그 홈페이지로부터 제조사 홈페이지로부터 다운받은 폼웨어를 불러다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롬라이터는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예, 국기죠.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제 그 소켓에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잖아요. 끝났으면은 여러분들이 소켓 롬라이터에서 소켓 어댑터를 이제 빼가지고
우리가 이미 메인보드에 저 소켓 D 타입의 8핀 D 타입 소켓을 우리가 배선으로 연결해 놨잖아요. 얘를 갖다 꼽으시면 돼요. 그냥 거기다가 솔더링 할 필요 없이 꼽아가지고 이제 테스트하면 됩니다. 여기다 이제 꼽겠죠. 여기다가 여기 1번 핀이죠. 여기가요. 1번 핀. 얘도 1번 요 점 있는 데가 1번이니까 요것이 1번에 맞게끔 여러분들 같이 일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동작을 안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장착하는 겁니다. 편하겠죠? 예. 제가 이걸 해보니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아니, 물론 뭐 펌웨어 한번 업데이트해서 솔더링 동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버전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뭐 소자가 불량이거나 그럴 때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여기다 또 붙였다 떴다 해야 된다고요. 지금 연결했어요. 연결한 상태로 한번 다시 하니까는 얘는 펌웨어 불량이 맞았습니다. 뜨죠 지금? 예. 지금 포스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은 델키를 쳐서 일단 셋더 바이오 셋더 화면으로 들어왔죠. 예.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불량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처리가 됐다면 뭡니까? 이제 동작이 된 거니까 얘를 제거하고 이제 그 마지막 솔더링 하면 되겠죠. 얘를 제거를 하고 리드선이 충분히 기니까 이걸 좀 잘라서 다시 또 배선 까가지고 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관을 하고 이제 최종 그 업데이트된 SPF 플래시롬을 이제 보드에다가 솔더링 하면 되겠죠. 이제 다 된 거니까 이제 결과물을 갖다 붙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은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업데이트 작업할 때 상당히 테스트할 때 편합니다. 자, 요거를 안 해보신 분은 한번 정상 동작되는 보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솔더링해서 소켓에 연결해서 소켓 아답터 연결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상당히 좀 편할 겁니다. 예. 자, 솔더링하고 또 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또 하나 솔더링하고 나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정상 동작되는지. 네, 여기 좀 솔더링한 거죠. 정상 동작되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그 운영체제가 그 내장된 하드나 SSD를 붙여가지고 최종 운영체제가 제대로 뜨는지 제대로 동작하는지 해서 이제 출고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편하겠죠? 예. 자, 이제 우리가 소켓에 장착된 이런 그 SPF 플래시롬을 뺄 때 우리가 이제 이젝터라는 게 있어요. IC 이젝터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인보드 소켓에 장착되어 있는 SPI 플래시롬을 손상 없이 쉽게 탈거하는 방법은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롬은 D타입과 SMD 타입이 있으며 메인보드 PCB 회로에 두 가지 형태로 장착되는데 하나는 롬 리드를 PCB 회로에 직접 솔더링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PCB 회로에 롬 전용 소켓을 솔더링하여 롬을 작탈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소켓에 장착되어 롬을 탈거 시 롬 리드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탈거하는 데 사용하는 수공구를 롬 이젝터 또는 IC 이젝터 또는 IC 리무버라고 한다. 롬 이젝터를 사용하여 롬을 탈거 시 무리한 힘을 가하여 탈거할 경우 롬 리드가 휘어지거나 부러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요렇게 롬이 요렇게 D타입의 그 8핀 그 SPF 플래시롬은 대부분 소켓에 장착이 돼 있어요. 또 요거는 이제 PLC32라 해가지고 지금 구형 메인보드, 그 산업용 장비에 많이 이제 붙어 있는 그 메인보드들은 요렇게 PLC32 타입의 요런 SPF 플래시롬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형 모니터, 공장에 있는 산업용 모니터라는 건 아직도 이제 이런 PLCC44 타입의 SPF 플래시롬을 쓰는데
요렇게 이제 보통 소켓에 장착이 안 돼 있고 요렇게 개별로 솔더링 돼 있는 게 있고, 아마 이제 수리업자들이 다음에 또 어떤 이런 문제가 되니까 요런 소켓을 구입을 해서 요 뗀 자리에다가 소켓을 장착을 해서 착탈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런 거 뺄 때는 여러분들 이걸 뭐 드라이버 티 갖고 빼겠어요? 빼다 보면 이 핀이 이게 구리 재질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요것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솔더링이 잘 안 돼. 이게 가는 구리 재질로 돼 있거든요. 이게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롬 이젝터라는 것이 있어요. IC 이젝터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SOIC 8핀짜리 요거 뺄 때는 요걸로 많이 이용을 하고요. 요것은 뭡니까? 요것은 요런 거 뺄 때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요 홈에 들어가죠. 양쪽에 홈이 있습니다. 홈이 요거를 여기다 양쪽에 걸어 가지고 빼면 쏙 빠지는데, 얘도 균형을 잘 맞춰야지. 잘못 빼면은 나오면서 이 핀이 한쪽으로 일그러지거나 휘거나 부러지는 경우도 발생이 돼요. 그래서 뺄 때는 상당히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고 해야 되고, 요즘 지금 이젝터는 어땠 쓰냐면은 옛날에 이제 마스크 롬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큰 게 있어요. 뭐 20핀짜리 롬. 그거 뺄 때는 이제 요런 걸로 빼긴 했습니다. 이건 잘 안 쓰는데, 현재 쓰는 것은 뭐 요거하고 두 개를 쓰는데, 보통 저는 이걸 불편해서 또 안 씁니다. 그냥 일자 드라이브를 통해서 힘을 무리하게 주지 않고 빼는데, 초보자들은 요런 이제 IC 이젝터가 있으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공장에서 산업용 모니터에서 이렇게 PLC44 타입의 큰 이런 롬을 썼고요. 지금 산업용 장비에 들어가는 메인보드는 아직도 PLC32 타입의 이런 걸 쓰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이런 건데, 옛날에 이제 이런 마스크롬 같은 경우는 이게 크단 말이죠. 이런 롬 보셨어요? 옛날 구형 장비 486 메인보드 뭐 이런 거, 386 메인보드에는 이런 게 아직도 이거 쓰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때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IC를 소켓에서 제거를 하고 했죠. 그냥 뺄 수 있는데, 이런 건 뭐 일자 드라이버를 통해서 빼도 무리 없이 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안전하게 제거를 위해서는 이런 롬라이터, 롬 IC 이젝터를 통해서 이렇게 빼는 겁니다. 이렇게 빼면은 아무래도 좀 손상이 덜하겠죠. 그래서 보통 ISB 지그나 롬라이터를 사면 기본적으로 서비스로 하나씩 줍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저도 몇 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 필요하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뭐 한번 준다든가 하는 것도 괜찮겠죠. 예.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자,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더 보겠습니다. SPI 플래시롬에 내장되어 있는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경우는 펌웨어가 손상되거나 또는 메인보드 기능 업그레이드를 위해 작업하는 경우이다. 메인보드가 정상적인 부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주변 장치 문제도 있으나 컴퓨터를 파워온하면 제일 먼저 SPI 플래시롬에 내장되어 있는 펌웨어를 읽게 되는데, 이때 펌웨어가 손상이 되었을 경우 포스팅 불능 상태가 된다. 이러한 경우 해당 메인보드 모델명을 참조하여 해당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펌웨어를 다운받아 ISP 지구를 이용하여 SPI 플래시롬에 정상적인 펌웨어를 다시 등록함으로써 컴퓨터에 정상적인 포스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참고로 펌웨어 업데이트 전 만약을 위해 먼저 롬에 내장되어 있는 펌웨어를 리드하여 내 컴퓨터에 임시로 저장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펌웨어 업데이트 작업하는 것은 뭐 많이 해봐서 아실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펌웨어 불량으로 인한 어떤 포스팅이 불능 상태도 있지만은 주변 기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사우스 브리지 쪽에 어디 냉담이 나서 안 된다든가 이럴 경우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이제 초보 수리자들이 잘 안 하는 작업이 뭐냐면, 이 지금 펌웨어, 이 SPI 플래시롬을 떼었어요. 그럼 무조건 제조사에서 받은 펌웨어를 바로 그냥 다 지워버리고 업데이트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항상
얘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기존의 그 펌웨어 있잖아요. 안에 들어있는 기존에 여러분이 불량이라고 판단했을 여러분 추측에 의해서 판단은 그런 내장되어 있는 펌웨어를 먼저 리드해가지고 내 컴퓨터에 임시로 저장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습관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생활화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안 하면 하고 나서 아이 참 그거 안 했다. 이렇게 하면 뭐 버스 지나가는 다음에 손 들어봐야 버스 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제 뭐 업데이트 작업은 워낙 뭐 모니터 수리할 때나 TV 쓸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얘기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단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건 뭐냐면 반드시 업데이트 하기 전에 기존 펌웨어를 내 컴퓨터에 먼저 세이브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이제 문제가 됐다. 이것이 펌웨어 불량이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주변기 불량이었었거나 갈고 제대로 된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원래 있던 펌웨어를 옮겨 놓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 버전이 맞지 않아서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펌웨어 업데이트하고 나서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스티커에 붙어 있는 그 펌웨어 버전 똑같은 걸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업데이트 하는 방법은 한번 다시 동영상을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롬 이젝터를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습관화되고 이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요 지금 틈이 약간 있어요. 틈새 공략을 좀 하는 거죠. 약간 벌려놓고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저는 합니다. 이렇게 롬 이젝터를 쓰는 게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글쎄 습관화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하고 반대쪽에서 이게 그냥 올리면은 핀이 휘어버려요. 반대쪽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을 잡으면서 이렇게 살짝 올리고 빼면은 잘 빠집니다. 요게 이제 핀이 휘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젝터를 쓰면은 이렇게 이젝터를 써도 돼요, 롬 이젝터를. 요것이 구리 재질이기 때문에 몇 번 휘면은 그냥 뚝 부러져 버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롬 소켓 어댑터가 필요 없죠. 이게 딥 타입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 1번 핀 여기 지금 각져 있죠? 1번 핀에다가 여기 맞춰서 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스마트 아이덴티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오토 ISP가 아니죠. 우리가 떼어서 우리가 소켓에 장착했을 때는 그래서 그 모델을 인식을 바로 하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건 쓰는 건 워낙 많이 아니까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죠. 먼저 우리가 하기 전에 임시로 저장해 놓으라고 그랬죠. 임시 저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걸 좀 깨끗이 지워주시고 원래 라이터 애들에도 이레이 작업을 내부적으로 하고 나서 라이터를 하지만 저는 그냥 먼저 이레이 작업을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제조사에서 받은 펌웨어를 오픈한 다음에 라이터를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RT809F 많이 갖고 계시죠? 이게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H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범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들은. 자, 번호만 맞춰서 그죠? 소켓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편하잖아요. 하기가. 장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 하면 되겠죠. 초보자 같은 경우는 요거 1번 핀에 맞추지 않고 이걸 반대로 껴있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핀 맵에 맞춰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그 하나 드리는 팁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FET라든가 또 이런 소자를 뛸 때 지금 요 근처에 있는 요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라든가 메모리
그 포트 쪽에 있는 이런 그 슬롯들은 요게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어요. 플라스틱. 이게 이제 내열성을 갖고 있지는 하지만 열을 가하면 이게 녹습니다. 녹아버리면 골치 아프죠. 여러분들 이거 떼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것이 이제 일반에 나오는 메인보드랑 관계없는데, 이 산업용 메인보드라 그러면 이거 어차피 떼어가지고 다시 이 소켓을 구입해서 장착을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 주변 부품 손상 방지를 위한 불량 소자 탈거하는 방법은 메인보드는 복잡한 회로 및 각종 부품들이 조밀하게 솔더링 되어 있어 불량 소자 교체를 위해 열풍기 또는 인도기를 사용하여 디솔더링 및 솔더링 작업을 많이 하는데, 특히 콘덴서나 각종 슬롯 주변의 불량 소자를 탈거하거나 부착하기 위해 열을 가하다 보면 주변에 각종 슬롯의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이 녹거나 전해 콘덴서의 경우 열로 인해 내부 전해액이 가열되어 터지는 사례가 발생되곤 한다. 이러한 열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변 소자를 최대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가 필요한데, 자주 사용되는 소모품으로는 알루미늄 테이프, 내열성이 강한 캡톤 테이프 등이 많이 사용되는데, 일회성으로 소모품의 낭비를 초래한다. 그래서 PCCFL, 베나이트에 방열용 철판을 이용하여 간이 지그를 만들 경우 영구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사용이 간편하며 필요에 의해 철판을 이용하여 자유자재로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 저는 이제 메인보드 수리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간단한 뭐 지그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여기 지금 보면 이 지금 그 어떤 그 이 구리의 어떤 그 부식 방지나 습기 방지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회로 패턴에 지금 얘는 노란색의 어떤 잉크, 솔더 마스크 잉크로 칠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불량소재 찾기가 참 좋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 요 지금 세 개 있는 FET는 여기 지금 PCI 익스프레스 쪽에 공급되거나 메모리 쪽에 공급되는 이 VC 전화를 공급해주는 이 FET라고 좀 보여지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이 지금 PCB가 좀 누렇게 지금 이렇게 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FET의 드레인 쪽도 봐도 여기 지금 드레인이 이 구리선이 지금 아주 좀 약간의 보라색으로 변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미 설령 동작이 되도록 용량 감퇴가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얘를 띄고 새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감 검사에서 잡아낸단 말이죠. 요거를 일단은 먼저 얘부터 갈고 작업을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 보면 현저히 티가 나죠.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쪽에서 열이 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는 요거를 떼어낼 때 보면은 얘를 떼어내면서 열을 가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이게. 내열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열에 좀 약합니다. 이것이 녹습니다. 녹으면은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얘를 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알루미늄 테이프라든가 이 캡톤 테이프 이런 걸 쓰는데, 얘는 한번 쓰고 버려야 되잖아요. 일회성이고, 아무래도 캡톤 테이프가 한 350도까지 열을 견딘다고 얘기는 하는 거고, 알루미늄 테이프는 그렇지는 않아요. 열 전도율이 좀 빠릅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보통은 저 같은 건 옛날에 이제 캡톤 테이프를 많이 썼는데, 이 캡톤 테이프가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에요. 알루미늄 테이프는 우리가 뭐 다이소나 이런 데 많이 구할 수 있지만 싸지만, 보통 열을 방열해 주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쓰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소모품 낭비도 많고, 그래서 제가 뭘 생각해냈냐면, 여러분 CCFL 백라이트 있죠. 지금은 뭐 LED나 모니터 TV가 나오지만은 지금 많이 이런 걸 많이 쓸 거예요. 이걸 버리지 않고 여기 안에 있는 CCFL만 빼내고 여기 있는 철판을 쓰는 겁니다.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어떤 망치로 아주 평탄화 작업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 가위로 잘라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뛸 때 여기 보면 여기다 이렇게 내가 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맞게끔. 여기 지금 메모리 쪽 슬롯도 이렇게 가려놓고 여기도 가려놨어요. 절대 열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어떤 녹을 염려는 거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띄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는 거고, 솔더링, 디솔더링 때 쓰니까 요거는 한 번 쓰면 버리지 않고 계속 규격별로 하다 보면 또 요 근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걸 철판이니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좀 우리 주변에 폐 CCFL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걸 버리지 말고 이런 걸 좀 여러 개 좀 모아 놓으세요. 모아 놨다가 망치로 펴가지고 갖고 있다가 필요시에 꼭 메인보드가 아니래도 뭐 산업용 장비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것들도 이런 그 슬롯들이 많습니다. 이런 열을 한번 실제 가해보세요. 열풍기로. 이게 녹아버립니다. 여기 지금 이 CPU 이것도 내열 플라스틱이라도 강한데 오래 열을 가하게 되면 얘도 녹아버려요. 견디는 온도가 있거든요. 이런 내열 플라스틱이라는 것도. 그것도 열을 많이 가하면 녹지는 않지만 나중에 식으면은 이 플라스틱이 경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견고해지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어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동영상을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폐 CCFL을 이렇게 여러분 제거할 줄 알죠? 이건 뭐 쉽잖아요. 여기 안에 빼버려야지. 이걸 제거하고 이 철판만 쓰는 거죠. 철판만.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오늘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꼭 메인보드가 아니래도 다른 거 수리할 때 이것이 요 주위에 손상이 가겠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라 가지고 거기 규격에 맞게끔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어디서도 팔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든 간이 지그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겠습니다. 저도 하도 불편해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게 이거예요. 이번에 이제 첫 공개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망치로 피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구부러진 거를 좀 펴가지고 망치로 피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거를 지금 폐시시표를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이렇게 펴놨어요. 왜냐면 꼭 만들어 놓은 것이 거의 맞는다고 보장은 못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려고 수시로 이제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쓰고 통에 좀 보관을 해놨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좀 신박한 아이디어죠. 이런 것들은. 여기 좀 이거 떼어내야 되잖아요. 이거. 여기 여기 맞게끔 재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충분히 많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만 가렸지만은 요 콘덴서도 전액 콘덴서잖아요. 이게 전에 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열이 가게 되면 안에 전액이 끓어요. 끓으면 가스가 발생되기 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거는 이제 폐보드라 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는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만든 건데 여기도 지금 여기 띄려면 여기도 이렇게 가려주는 게 좋겠죠. 철판으로 여기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콘덴서를 다시 간다 그러면 관계없는데 이게 열을 가면 터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래서 이걸 갖다 자유자재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 가려주고, 여기도 하나 가려주고, 하면 좋겠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만들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자, 이렇게 가려놓고, 이제 띄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개 이제 요거 열화된 거 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보드 수리할 때 일단 딱 봐서 유광문 열화됐다. 이거는 물론 기능이 뭐 동작이 된다 그래도 새 걸로 갈아주는 게 좋아요. 요거하고 요 주위에 콘덴서는 갈아주는 게 좋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띄워버립니다. 그냥 여기 요 전원부터 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관 검사를 해서 열화된 부분은 이렇게 이제 솔다마스크니까 이렇게 아주 연한 녹색이거나 연한 노란색 같으면 금방 나타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잉크가 적어되지 않은 것은 좀 투명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찾아내기가 열화된 부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열화된 거는 상당히 그 열풍기로 뛰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젤 플락스를 좀 도포해 가지고 뛰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요거 뛸 때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열풍기의 바람 세기를 좀 적당히 해야 돼요. 이 주변에 치콘 센서이 날아가 버립니다. 초보자들이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것들이 그거예요. 예, 요 부분에 열광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이거 날아가면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열풍기의 바람 세기는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제 그 표준을 잡아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가게 되면 이제 여기 안 가리게 되면 이 콘덴서가 열을 오래 가하게 되면 이게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지금은 그렇게 뭐 염려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그게 불안하다면 여기다 철판 이렇게 가려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 이제 좀 식으면 제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구통에다 담아 놓는다든가 그래서 재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한 해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서 요런 이제 팁 같은 것을 이용하게 되면 수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요런 아이디어들은 금방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요. 수리를 쭉 하다 보면은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야지 이걸 만들게 되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경험자가 얘기해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따르게 되면 아무래도 다음 작업에서는 이제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클럭 회로에 대해서 회로 해석 및 고장 점검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 고생 많으셨고요. 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좀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